좋아요, 구독. 자, 그러면 이제 이어서 투자 강의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오늘 투자 강의는 신규주 매매를 좀 준비해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오랜만에도 들어보는 강의인 것 같아요. 네, 일단 지난주에는 제가 대형주 현대차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었죠. 네. 근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신규주 매매에 대해서 또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신규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짚어주셔야 돼요. 어떤 포인트냐면은 일단 첫 번째, 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인가를 좀 먼저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. 상장을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기업이야?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. 이 종목이 뭐 2차 전지가 핫할 때 2차 전지 기업이 상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기업이 상당히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을 거고 요즘에는 또 AI 트렌드잖아요.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가 상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늘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구나. 어떤 큰 시나리오를 짜고 매매를 봐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땅히 어떤 움직임 있는 테마가 없을 때는 신규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. 물론 최근에 설날 끝나고 나서 초전도체란 큰 테마가 시장을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이겨내고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그 초전도체에도 하루 중에서 매일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요. 그 쉬어가는 타이밍에 어떤 다른 테마, 뭐 AI 테마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테마라든지 2차 전지 테마가 가는 게 없다. 그러면은 신규주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규주 테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? 움직이는 게 없다. 그러면은 신규주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중요한데 수급을 볼 때는 물론 거래대금도 중요하고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총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. 시총이 얼마만큼 나오느냐, 그리고 시총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,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갭은 또 얼마만큼 발생이 되느냐,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이 많게 터지느냐, 적게 터지느냐가 결정이 돼요. 그래서 기준이 시총과 거래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차트로서 이제 전략을 짜시게 되는데 캔들이라든지 어떤 채널이라든지 지지 저항을 활용을 해서 저는 이 신규주라든지 아니면 수급주라든지 모든 종목들을 다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가지고 38강 때 이제 신규주 핵심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38선이란 게 뭐냐면은 보통 종목이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시작점,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라고 하잖아요. 고점 대비했을 때 여기가 절반이란 말이에요. 50%. 근데 한 38% 정도, 40%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올라가면은 이 종목이 여기 고점을 갱신하고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만약에 주가가 50%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실제 주가는 여기 종고점에서 멈추거나 아니면은 반등 주다가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저는 강한 종목을 기준으로 어떻게 두느냐, 38% 이상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야 그나마 주도주라고 이제 쳐주는 거죠. 주도주라고 하면은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뭐 2차 VI 20% 위까지 올라가야 우리한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. 자, 그다음에 추세 지표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지 아니면 우하향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추세가 일단 좋아야 돼요. 네, 항상 좋아야 된다. 그래서 YSL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윤사무엘 이름 앞글자를 따가지고 YSL 밴드,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저점과 고점이 내려가는지를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추세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 어디서 주느냐? 제가 운영하는 노나톡방에서 드리고 있고 이메일이나 아니면 USB로 신청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다 한 분 한 분 이제 그 신청 링크를 올려놓을 거예요. 거기다 신청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죠. 수급은 여러분들 수급은 항상 명확하게 딱 5초 만에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. 이 종목 수급 들어왔네, 안 들어왔네, 이걸 판단할 수 있게끔 제가 또 세팅을 해놨는데 3분봉에서 40억 거래 대금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되거든요. 그 몇 번 이상 터지는 거는 그 교육, 제가 1시간짜리 교육을 준비를 했어요. 파일이 5개 정도 있거든요. 그 교육 들어보시면은 명확하게 아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개 이상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하면은 거기 부분을 타점으로 잡아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좀 정형화 시킨 거죠. 자,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최근에 거래를 했었죠. 자,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죠.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YSL 밴드 우상향. 그리고 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뭐 거래량이 상승해가지고 빨간색이 아니라
이게 40억 거래 대금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튜닝을 했어요. 그래서 빨간색은 이제 40억 이상이 나왔고 회색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구나라는 걸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렸었고요. 그리고 나서 또 보시면은 1일차에는 이제 38선이 안 생기다가 2일차부터 이제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38선이 생기거든요. 그럼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38선을 아래에 있을 때는 안 봐요. 안 보다가 위로 올려쳤다가 여기서 상승장악형 캔들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여기서 타점을 잡게 되면은 당일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마 한 8% 정도 될 거예요. 8에서 9% 정도. 그리고 이런 구간들에서 38선 위에 있고 상승장악형 캔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,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는. 그래서 YSL 밴드는 우상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, 거래 대금은 너무 좋고 그리고 38선 위에 있고 네, 그러면은 금상첨화다. 뭐 추세만 안 깬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매일 공략을 도와드렸었죠. 보시면 이제 다 38 광땡 이제 신규주 매매 그리고 수급주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제가 이 YSL 밴드가 우상향을 해줘야 된다. 예, 추세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. 그럼 밴드도 이렇게 떨어져요. 그러면 이럴 때는 안 보는 거예요.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40억이 이건 뭐 3분봉에서 뭐 300억에서 500억씩 터지는데요. 문제 없죠? 네, 그리고 네, 상승장악형 캔들, 상승장악형 캔들 어디 38선 위에 있을 때만 상승장악형, 상승장악형 그리고 상승장악형 어디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하셔든 어디서든 수익을 다 줍니다. 얼마만큼? 3에서 한 5% 정도는 충분히 다 준다. 그리고 상가를 간다. 여기는 뭐 시초가 부근이니까 시초가에서도 네, 버텼다. 이거 하나 잡아가지고 추세를 안 깨면 나는 홀딩하겠다. 그러면은 버텼다. 그럼 상가 먹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저는 거래하는 걸 좋아한다. 추세 추정 매매를 좋아한다.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래로 내려가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11월 20일 네, 상장 다음 날 네, 이틀차 때도 제가 이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네, YSL 밴드 우상향하는 거 보고 38선 위에 있는 거 네, 38선 위에 있는 거 보고 제가 또 공략을 해가지고 상따를 했었고요. 그 다음날 네, 40% 이상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. 자, 하루 1박 2일 만에 40% 수익을 줬어요. 여러분들한테. 제가 인기가 없겠습니까? 있겠습니까? 네,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지금 사랑해주고 계시고 또 이럴 때 또 상한가 먹었다고 해서 우리 이제 퇴근합시다라고 하지 않죠. 네, 물론 퇴근하자라고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네, 상따를 또 공략해가지고 다음날 또 1박 2일 만에 26% 수익. 그러니까 한 2박 3일 만에 거의 한 60%, 70% 수익을 내버리죠. 이 한 종목 가지고. 그래서 11월 20일, 22일 같은 경우에도 신규주, 수급주 매매 기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12월 18일, 19일 날 상따를 했었는데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 그 3천 지금 그때 당시에는 한 2천 몇 분이 계셨는데 이때 여기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. 돌파 매매로 38선 위에 있죠. 하단, 상단 위에 있고 늦게 보신 분들은 여기서라도 잡아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당일 35% 공략 당일 상한가 가고 1박 2일 만에 35%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를 하는 게 결국에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 그리고 수급주나 아니면은 요즘에 신규주 같은 경우에도 그날 당일날 아니면은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하는가? 그런데 그 트렌드에 부합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다 시총까지 작아.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상한가를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. 자, LS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뭐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머티가 2차 전지로 상방을 틀어주니까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을 하니까 그날 당일날 바로 상한가를 가고 다음 날에도 또 상한가를 가버리잖아요.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들이 그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에코프로 머티가 나왔을 때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를 몰라요. 근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종목들도 그걸 보고 이제 따라간다는 거죠.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신규주 매매, 수급주 매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국내 주식시장 좀 어렵긴 했지만 하지만 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매일 큰 수익을 통한 축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. 매월 강한 주도주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시세의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신규주로 증명을 해야됐고 저와 함께 장중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!